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독일 PM-YES 그룹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며 건강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독일 과학의 힘으로 건강기능 식품에 담다. 안녕하세요. 독일 PM 연산자이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주스 소윤마녀입니다. 천만 당뇨 시대의 현재 대한민국은 당뇨대란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국민 4명 중 1명은 이미 당뇨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65세 이상 중장년층 3명 중 1명은 당뇨를 앓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이제는 당뇨에 안전하지 않다. 요즘은 젊은 당뇨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아진 당뇨 환자들이 먹으며 혈당 조절도 되고 합병증 걱정을 조금은 날려버릴 수 있는 오늘은 당뇨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한국인들 밥상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모든 음식 재료의 부재료 중 하나이죠. 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개선 식품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식중독균을 없애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암 효과까지 뛰어난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에 의하면 하루에 마늘 반쪽 이상 섭취 시 위험 발생 위험률이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등 셀 수 없이 많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마늘은 섭취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생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 점막을 자극함으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공복 상태에서 다량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 적당량 먹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 2~3쪽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마늘은 가열해도 성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워 먹거나 삶아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잡곡밥입니다. 요즘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잡곡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흰쌀밥의 경우에는 혈당량이 잡곡밥보단 높게 측정이 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잡곡은 백미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또 비타민 B1 함량이 높아서 피로회복 및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쌀보다는 현미나 잡곡 등 비정제된 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만큼 영양분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주로 나물 무침이나 국거리용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특히나 시금치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가 낮아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물에 살짝만 데쳐서 조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영양 손실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들 섭취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당분의 흡수율을 낮추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 스탠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900ml 정도의 양배추즙을 섭취하며 위궤양 치료 및 개발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요 성분이 풍부해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켜주고 염증 완화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항암 효과, 변비 개선, 피부 미용, 다이어트 등 다양한 효능이 있으니 꾸준히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는 당분의 흡수율을 낮추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체중 조절이 가능한 식품이라 식사 때 샐러드나 쌈채소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350g, 즉 1사통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붉은 양배추의 경우 강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와 심장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식품입니다. 항암 효과 및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밥상에 꼭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은 단백질 함량이 4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육류 먹지 않은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항암 효과와 치매 예방 및 기억력 향상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콩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이외에도 골다공증 개선, 갱년기 증상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죠. 다만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콩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약 60g, 즉 종이컵 이상 정도이니 참고하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 및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에도 좋고, 알파 리포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덜 익은 상태에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빨갛게 익었을 때 먹어야 합니다. 또한 공복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하루 성인 섭취량 기준으로 하루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며 토마토와 함께 브로콜리, 당근 등 여러 채소들과 함께 섭취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들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는 천연인슐린으로 불릴 정도로 일반 감자와 다르게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말리거나 즙으로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칼로리가 낮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은 식품입니다.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많습니다. 또한 리눌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칼슘, 철분, 비타민C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 및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돼지 감자는 국으로 먹거나 삶아도 영양 성분이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죠.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찬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 시 따뜻한 성질의 생강차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우선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아서인지 두뇌 발달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또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까지 좋습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땅콩은 필수 아미노산과 레시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기억력 증진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잣은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증상 완화에 좋으며 탈모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당뇨병 걸린 사람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심장병, 합병증 등 뇌 위험 발생률 40%가량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단열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홉 번째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전통적인 민간요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뇨 특효약 중 하나인데요. 일반 식초보다 사과식초는
약 40% 이상 당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는 당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좋은데요. 산성이 강하므로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꿀을 첨가하면 좋습니다. 하루에 200ml의 물과 사과식초 15ml를 희석해서 마시면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아진다고 하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마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살균 작용이 뛰어나며 해독 작용 촉진, 면역력 강화, 변비 예방, 다이어트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특유의 향과 매운맛 덕분에 호불호가 갈리는 향신료이기도 한데요. 주로 수정과나 커피빵, 과자 등에 사용되는데 독특한 풍미 덕에 자주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계피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기 때문이죠. 계피는 몸의 포도당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원주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외에도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수족냉증 개선 및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키고 설사 예방에도 좋습니다. 더불어 항균 작용이 뛰어나 각종 염증 치료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과다 섭취 시 간과 신장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에게는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장질환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늘, 잡곡밥, 시금치, 양배추, 콩토마토, 견과류, 돼지감자, 사과식초, 계피 당뇨병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실제 당뇨가와 본인이 직접 먹고 효과를 본 식품을 보고 안내를 해주신 한의사님 유튜브가 있어 짚고 가고 싶어 연결해서 올려봅니다. 신동진 한의사님이십니다. 동의보감 한의사분이시니 동의보감 안에 당뇨에 대한 글들도 인용을 해 잘 안내를 해주셔서 살짝 5가지 음식을 더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녹두도 많이들 말을 하죠. 곡식 중에 녹두가 좋은데요.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혈당을 적게 올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도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녹두를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 밥을 지으시며 되십니다. 또는 녹두를 이용한 음식들을 먹으시면 녹두 후무스, 녹두 팥밥 등 다양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조개, 여기서는 조개를 꼽더라고요. 조금은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이란 공통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23가지 음식 종류 중 조개불, 우렁이 종류가 동해 보감에 나오는데요. 가장 으뜸이 조개라고 합니다. 혈당을 잡는 역할로 조개도 좋습니다. 또 다른 색다른 음식 동치미, 여러가지 채소로 만드는 동치미. 당뇨에는 무가 기본이고 당근도 넣기도 하고 오이를 넣기도 하는 동치미입니다. 무, 당근, 오이를 3가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동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신맛이 나는 동치미는 요 신맛이 유기산으로 동의보감 당뇨편에 나오는 좋은 음식 23가지에서 오미제와 매실이 있는데요. 신맛의 열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2가지 음식. 신맛이 몸에 들어가야 발전호를 돌리는 연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 생성,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맛을 대표하는 것 중에 채소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동치미를 추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섯은 좋은 식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탄수화물 당뇨 함량이 적고요. 버섯 또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성분 자체가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생성하고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란 성분은 면역력 강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 작은 버섯이 있고 가시 아주 큰 버섯이 있습니다. 각 크기에 따라 버섯의 쓰임새가 조금 다른데요. 가시 작은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가시 큰 버섯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 여성분들이 잘 걸리는 질환,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원인, 과도한 체중 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지방을 너무 많이 빼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며 걸리는 질환이죠. 면역력이 떨어진 그분들에게 식품으로서 최고의 식품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뇨 치료 시 1단계 다이어트를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필요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과 면역력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버섯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이 색달랐던 부분은 이 닭고기입니다. 음식 조절 시 먹게 된 음식, 삼계탕 혈당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동의보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암탉과 수탉 소가를 없애준다. 닭은 살이 부드러워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다. 근육을 늘려야 하는 당뇨 환자들, 근육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색달랐던 건 일반 다른 당뇨 식품 같은 경우는 야채 위주가 많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탄수화물 위주가 아닌 단백질 위주의 식품을 많이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는 근력 손실이 많아 근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당뇨는 식습관과 운동을 잘만 하면 합병증도 예방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만이 아닌 건강한 밥상으로도 많이들 활용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역시 독일 PM은 필요 없는 것이 없구나입니다. 당뇨에 좋은 식품을 한 포의 파워 칵테일로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56가지 과일, 야채, 곡물을 한 포의 파워 칵테일로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가득하고 유산균 4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 칵테일을 매일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가지 미네랄로 완벽한 해독을 리스토레이트로 독소 제거의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렉티바이즈에는 과라나와 비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티멀 3종으로 좋은 음식 챙기고 간단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은 이어갔으면 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